안녕하세요. 남자 간호사 파이팅 게일입니다. 이번엔 저번 영상 마지막에서 말했듯 제가 대학병원에 어떻게 취업했는지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해요. 썸네일과 제목에도 적혀있듯 부족한 성적으로 지금 다니는 대학병원에 합격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10% 후반대의 성적을 가지고 취업을 했어요. 뭐 학교가 좋은데 아니야? 라는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지방에 있는 간호학과 4년대를 졸업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병원을 5년 이내에 합격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합격을 한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는 10% 안에 들어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었는지, 부족한 성적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 나오는 말은 전부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죠. 빠르면 4학년 1학기, 늦으면 4학년 2학기가 끝날 때쯤에 보통 제가 가게 되는 병원이 정해지게 돼요. 저는 4학년 1학기 성적이 들어가지 않는 이 병원을 마냥 가야지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고등학교 입학을 할 때도 1학년 때 뭐 스카이는 갈 수 있지, 2학년이 되면 서성원 정도는 갈 수 있겠지, 그러다가 이제 3학년이 되면 제발 아무데나 가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대학교 1학년 땐 마냥 지금 다니는 대학병원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자 간호학과 학생은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쪽이 있고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쪽이 있는데 저는 다행히 1학년 때 조금은 했어요. 아예 안 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10% 초중반대의 성적을 받고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남학생들은 전역을 하면 성적이 잘 나와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1학년 때 성적을 포기했던 친구들은 복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 좋은 성적을 받아도 1학년 성적 때문에 아쉬운 케이스가 많았어요. 성적이 잘 나오는 이유는 아직도 의문이긴 한데 그런데 저는 복학을 하고 성적을 완전 잘 받지는 못했어요. 노는 게 더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보통의 성적만 유지하면 제가 지금 다니는 대학병원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3학년 실습을 나간 첫 병원에서 뭐 어느 병원 갈 거냐고 간호사 선생님이 물어보셨는데 땡땡땡 병원에 가려고 했더니 야, 너 공부 잘하나 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30% 안에만 있으면 그 병원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실습지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는데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너 공부 잘하나 보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더라고요, 보다가.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다른 학교에서는 뭐 30% 이내에 있으면 가능한데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10% 안에 있어야 서류가 붙을까 말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땐 뭐 늦었죠. 늦은 거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바로 포트폴리오, 이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군대 전역하고 지도 교수님이 한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그게 저한테만 만들어 보라고 한 게 아니었고 모든 지도 학생들한테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던 거였는데 마침 교내에서 포트폴리오 경진 대회를 하고 있었고 상금이 꽤나 쏠쏠했어 가지고 한번 해볼까 생각해서 못 이기는 척 만들었었는데 운 좋게 1등을 했어요. 그렇게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계속 만들었고 계속 상을 탔었어요. 용돈도 생기고 뭐 그냥 만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제가 성적이 지금 목표를 했던 병원에 못 미친다고 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한번 제출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3학년 1학기가 끝날 때 취업 캠프를 가게 됐는데 이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 목표를 하고 있던 대학병원 인사과장님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때가 진짜 면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하루 노는 날 3학년 전체가 가는 캠프이기 때문에 뭐 MT 같은 분위기였는데 저는 이게 진짜 면접이었어요. 그래서 모의 면접 전날 다 같이 모여서 술을 마실 때 최대한 안 마시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진짜 면접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캠프 관계자분에게 이 병원 모의 면접에 꼭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준비해 갔고요. 그 모습에 뭐 감동을 받으셨는지 이 병원 모의 면접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인사과장님이랑 만날 수 있었어요. 진짜 운이 좋았던 케이스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전해드리고 모의 면접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다 끝난 후에 그 인사과장님과 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셨고 좋게 봤으니까 꼭 병원 면접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명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근데 포트폴리오는 가져가시진 않았고 다음 서류 제출할 때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목표로 했던 병원 대학 공고가 떴고 수험번호를 3번을 받았어요. 전 진짜 뜨자마자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저보다 빠른 2명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포트폴리오는 우편 택배로 보냈어요. 사실 근데 주변에서 간호학과 친구들, 주변 가족, 포트폴리오 낸다고 했을 때 좀 비웃더라고요. 간호사 면접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포트폴리오를 보내면 오히려 더 안 좋아할 거다. 이런 말밖에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성적도 좋지 않았고 서류를 성적으로만 합격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해도 좀 되진 않았어요. 포트폴리오를 보내본 적이 없는데 보냈다는 얘기도 없는데 그냥 안 좋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일단 택배로 보냈습니다. 상반기에 뜬 병원 중에 가고 싶은 곳에 포트폴리오를 보냈는데 보낸 곳은 전부 다 서류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면접에도 갔었고요. 지금 다니고 있는 목표로 했던 병원 이전에 다른 대학병원도 합격을 했는데 이 병원은 우연히도 우편으로 원서를 받는 곳이어서 택배 상자에 원서랑 같이 그 포트폴리오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합격한 병원에 면접을 갔더니 포트폴리오는 면접관님들 앞에 있었고 포트폴리오 관련된 질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최종 합격을 했어요. 분명 좋은 영향을 끼친 거겠죠? 무작정 안 될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든 저를 조금이라도 더 보여줄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성적이 저처럼 좋지 않으시다면 더더욱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면접이죠. 면접관님들 중 어느 한 분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면접관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이미 많은 면접을 봤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말들은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든 다 들어본 얘기라고. 면접은 자기소개에서 끝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자기소개도 너무나 다양해서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럼 제가 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파이팅 넘치는 나이팅게일, 파이팅게일 김동주입니다. 저는 땡땡땡 병원에 꼭 취업하고 싶은 저의 의지와 저를 표현하기 위하여 DJ 룩이라는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D, dedicate, 땡땡땡 병원에 전념하고 환자분들에게 헌신하겠습니다. J, justice입니다. 정의롭게 환자들을 간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룩, 환자분들,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여 모두에게 신뢰받는 간호사, 소통을 잘하는 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룩에 더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간호사, 환자들이 찾는 간호사가 되도록 하루하루 발전하겠습니다. 땡땡땡 병원에 전념하는 저의 모습, 환자분들에게 헌신하겠다는 저의 강한 마음에 담긴 DJ 룩을 항상 가슴속에 새겨 땡땡땡 병원에서 소통을 제일 잘하는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꼭 뽑아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때 당시에도 블로그를 하고 있었고 파이팅게일이라는 닉네임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인용해 봤어요. 그리고 면접을 볼 때 무조건 웃어라 라고 하는 말들이 많은데 저는 한 번도 웃지 않았고 인상 팍 쓰고 진짜 무조건 뽑아달라는 눈으로 거의 그냥 면접관님들을 노려봤어요. 면접관님들이랑 눈이 마주치면 파이팅하는 동작을 하기도 했고 자신감보다는 절실함으로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면접 대답 마지막엔 무조건 꼭 뽑아달라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고요. 병원은 워낙 사직률이 높기 때문에 오래 다닐 것 같은 이미지를 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절실하게 이 병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면접을 본 병원 전부 다 그렇게 면접을 봤어요. 총 3번 정도 면접을 봤는데 면접 전부 다 합격을 했고 포트폴리오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진짜 비장한 표정으로 제발 꼭 뽑아달라고 표현했어요. 면접을 잘 보는 사람은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절실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나는 면접을 잘 봤는데 왜 떨어진 거지? 라는 글들이 면접 후기를 보면 꽤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 글들이 많다는 건 면접을 잘 본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겠죠. 면접을 잘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 면접관들이 볼 때 기억에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면접관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무언가 한 가지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소개가 좀 편하겠죠. 노래를 불러도 되고 춤을 춰도 되고 한 번 더 나를 면접관님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한다면 그 면접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면접을 같이 볼 때 같은 방에 있던 친구가 했던 자기소개가 기억이 나는데 사람을 말하면 입술이 닫히고 사랑을 말하면 입술이 열립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간호사 누구누구입니다. 저 진짜 이 말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이 말을 듣고 옆에 있다가 와 진짜 그 사람 쳐다보고 그냥 와만 했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은 같이 하얘지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말을 생각했는지.
아직도 제가 간호를 할 때 저 말을 생각하곤 해요. 근데 그 친구는 떨어졌어요.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정말 알 수 없는 게 면접인 것 같아요. 제가 면접관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팁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자신감 넘치는 것보다는 이 병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으로 면접에 임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면접관님들이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라고 했을 때 해라 하지 마라 라는 의견들이 갈리는데,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병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때도 뭐 준비해 갔던 말이 있는데 목표로 하는 병원에 가서 했어요.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수많은 간호학과에서 많은 간호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실 수 있는 분, 파이팅 넘치는 나이팅게일, 파이팅게일 땡땡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나니까 다른 지원자들도 하나둘 말을 하더라고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목표로 하시는 병원이 있다면 꼭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목표로 하는 병원에 입사를 하게 됐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나. 이 뭔 개소리야! 여튼 성적이 취업의 전부는 아니에요.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한 이유가 취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른 대외 활동도 하시면서 스펙을 쌓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건 맞고요. 혹여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저처럼 다른 방법을 통해 취업을 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면접을 어떻게 봤는지도 한번 뒤돌아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진짜 취업을 유별나게 한 것 같아요. 남들처럼 서류 내고 면접 보고가 아니라 취업 캠프 때부터 포트폴리오까지. 근데 뭐 이렇게 안 했으면은 지금 이 병원에 못 왔을 수도 있고 어떤 병원에 가 있었을지는 진짜 모르는 거니까요. 3년 4년 열심히 대학교 다녔는데 목표로 한 병원 가는 게 좋잖아요. 못 가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후회 없이 열심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동기들과 모의 면접 해보는 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저는 면접 전에 모의 면접 꼭 보고 싶었는데 룸메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한창 면접 시즌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 해줬거든요. 그리고 저는 합격을 하고 이제 병원 면접을 보는 친구들 모의 면접을 봐줬는데 앞에서 보니까 그 문제가 딱 보여요.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진짜 무슨 말을 하면서 하늘을 보질 않나 옆 사람한테 의학용어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저 몰라요 이러면서 표정으로 다 보여줘요. 확실히 문제점이 앞에 있으니까 보이더라고요. 이 친구에게 모의 면접 끝나고 문제점을 말해주고 몇 번 반복하니 조금은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고쳐지진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대학병원에 붙었지? 옆에 말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후배도 좋고요. 그냥 말 잘하는 친구 한 명 모의 면접 같이 그거 참여시키면 더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정장은 꼭 입어야 되고요. 최대한 면접장 분위기를 만들어서 모의 면접을 했는데 옆에 말 잘하는 친구까지 있으면 긴장이 배가 되거든요. 병원 면접 전에 꼭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병원이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한 번쯤 대학 졸업하고 경험해볼만 한 건 맞고요. 그리고 정시가 아니더라도 기졸자로 뽑는 병원이 많으니 기졸자로 노려보시는 것도 좋아요. 올해 빅5도 다 기졸자를 뽑았어요. 기회는 많아요.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목표, 계획을 세우시는 것부터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취업 캠프 때 원하는 병원에서 나오기도 했고 지도 교수님 덕분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그냥 기회가 주어진다면 귀찮다고 그냥 내치지 마시고 다 한 번씩 해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후회도 없고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취업 진짜 재미나게 했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지금 병동에 낙하산 아니냐고 하는 동기도 있는데 이거 낙하산은 아니죠. 지금까지 제가 취업을 어떻게 했는지 병원 면접은 어떻게 봤는지 말을 해봤는데 역시나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긴 영상이 됐네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도 출근하고 있는 간호사분들 파이팅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끝! 안녕.